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12강부터 하나씩 볼 텐데, 12강이 하필이면 아직은 그래도 이 책의 초반부인데 너무 강력한 저기 개념이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가정법 알면서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참 어려운 이 개념. 자, 오늘 가정법을 배울 건데 다행히 가정법, if 가정법이라고 해놔서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가정법의 범주에서 충분히 학습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제 저한테 보통 뭐 가정법을 배웠든 그리고 이제 입학 상담을 하게 되면 제가 뭐 가정법에 대해서 개념 설명해보라고 막 물어본 곤 하는데 아마 그 기억이 좀 떠오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가정법을 저는 이제 좀 이해하기 쉬운 스타일로 좀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근데 오늘은 가정법을 막 엄청 막 심오하게 배우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가정법에 대한 원리, 기본 원리만 좀 살펴보고 문제풀이 측면으로 조금 훈련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정법을 배우기 전에 우리 공부하는 방식을 조금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모든 과목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막론하고 모든 과목에서 개념이란 걸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그 안 거를 가지고 써먹는 연습을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 공부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를 배울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 오를 정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 반대하다 할 때 그 반자고요. 이걸 두 개를 합친다라고 해서 정, 반, 합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헤겔이 주장한 변증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쌤은 지금 1강의실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라이팅 부스터 강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교실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교실 안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려면 반드시 반대되는 개념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실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려면 당연히 뭐가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교실을 기준으로 교실 밖이라는 개념도 존재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교실 안이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다른 과목도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과목들 여러분들 개념 공부하다가 맨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턱 하고 걸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 이 개념이랑 저 개념이랑 혼동해서 헷갈려서 그 이 개념이 뭐였지? 내지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혼동에 의해서 틀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거 다 왜 그러냐면요, 개념을 제대로 정리를 안 했으니까요. 자, 저는 지금 이 가정법이란 걸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영어는요, 한국어랑 그냥 다른 언어예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이 영어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영어 때문에 개고생하는 이유가 영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영어의 출발이 우리랑 좀 달라요. 얘네는 장사꾼들의 언어거든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언어인 한국어와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다 같이 오래 함께 한 지역에서 계속 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는 그냥 한눈에 눈치껏 알 수 있어요. 근데 상업 문명, 상업 국가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요거를 직설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직설법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정법에 뭐라 돼 있습니까? 설명. 사실의 반대, 그리고 또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안 일어난 일이에요? 안 일어났죠. 예, 그러니까 직설이랑 반대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직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요. 가정은 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봐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때와 다른 시제를 사용하니까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가정법 속에 있는 속뜻이요. 그러니까 사실을 추론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아, 내일 비가 안 오면 우리 해외여행 갈 수 있을 텐데. 그 말은 뭐예요? 내일 비가 오니까 해외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소망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일 비가 오는 데 있어서의 섭섭함, 아쉬움 이런 걸 드러내려고 가정법을 쓴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시제, 즉 문법적인 뭔가 장치를 틀어가지고 표현하지 않는데 영어는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거 영어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서양에 있는
이 언어들 다 가정법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시제를 일부러 후퇴시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인 겁니다. 시제가 어쩌면 시간이랑 관련이 없을 수 있겠다 해서 출발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직설법에서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제는요, 시간이랑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는 뭐냐면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고요. 과거 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쌤, 근데 직설법은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그 과거 시는 뭐예요? 너네 역사적 사실 과거 시제 쓰죠? 왜? 아까 아침 뭐 먹었니? 스파게티요. 스파게티 지금 눈으로 먹는 거 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눈으로 안 보이는 사실이죠. 눈으로 안 보이는 사실을 과거 시에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가정법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조동사를 쓰잖아요. 여러분,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 쓰죠. 그지? 근데 조동사 뒤에 뭐 달고 다니는 애가 있어? have pp 달고 다니는 애들 있어. 그지? 자, 요게 이제 중3 때 내신에 많이 나오죠. 자, 저한테 문법 배운 애들은 과거분사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니네 다 뭐라고 얘기해? 끝이라고 얘기하죠. 자, 조동사 뒤에 그냥 동사 원형 쓰면요, 이거는 만약에 시점의 차이인 거거든요. 시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끝난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을 추측하는 거예요. 이게 끝났네.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개념을 좀 설명해 주면 if절에는 이렇게 그냥 가는데 콤마를 기점으로 이제 주절 있지? 여기에서는 이제 조동사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너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니?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체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을 거야. 자,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if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이란 뜻이잖아. 이게 뭐냐면 만약이 만분의 1이란 뜻이야. 뭐 안 일어나지만 그래도 설사 일어난다 치자 이런 얘기야. 그럼 잘 봐. 내가 방금 뭐라 했어? 일어난다 치자라고 했죠. 그러면 사실이라고 기정사실로 일단 두고 얘기하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if절은요. if라는 단어에 갖고 있는 뜻 자체 때문에 여기는 사실이라고 치자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조동사 쓰면 돼요, 안 돼요? 조동사는 언제 쓰는 겁니까? 조동사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가정법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동사는 주관적인 거를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주관.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조동사는 뭐 한다고 가르쳐요? 추측한다, 추측할 때 쓴다라고 제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추측을 나타내는 주관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사실의 영역에서 들어가면 의미가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야, if절에는 조동사를. 근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사실이라고 쳤으니까 그러할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주관을 나타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조동사를 쓰는 이유가 여기가 주관이니까 그런 거야. 됐지? 자, 그러면 가정법에는 왜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해요? 얘들아, 니네가 얘기했잖아. 사실의 반대 또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을 나타낸다는 건 그러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그죠? 자, 근데 여긴 사실의 영역이죠. 그럼 그냥 직설적인 그대로 시제 그냥 동사에 시제 써야 되지. 근데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긴 그냥 과거 시제 쓰는 거야. 그지? 그리고 여기도 조동사도 봐봐. 조동사도 그럼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가 다 시간이랑 관련 없이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서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조동사 과거형은 당연히 뭐 하겠어? 주관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얘처럼 떨어질 거 아니야, 낮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동사 과거 시제 쓰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둘 다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요. 자, 이 과거는 시제는 시간이 아니죠. 그냥 가능성 여부의 차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법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표현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뒤에 과거냐 과거 완료냐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자, 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얘는 뒤에 완료라는 말이 있죠.
자, 조동사에다 그냥 동사 원형 쓰는 건 너네가 아마 다 알 거야. 조동사 뒤에는 그냥 동사 원형 쓴다고. 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동사 원형 쓰는 거는 그래서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지금의 사실을 반대로 쓰는 거죠. 완료는요. 여기 있네, PP. 내 PP 끝이라 그랬잖아. 그럼 끝난 거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옛날의 사실을 반대되어 표현하는 게 가정 과거 완료죠. 그리고 요거를 짬뽕한 게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혼합가정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이거죠. 만약에 내가 너라면 난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내가 너라면 자 지금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 거죠. 자 시점이 지금이지. 그러니까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는 내가 어제 너였잖아. 그럼 나는 진짜 오늘 시험을 위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었을 거야. 자 어때요? 어제 있었던 얘가 공부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죠. 혼합가정법은 뭐겠어요? 옛날에 대한민국에 일제강점기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한국은 더 잘 살게 됐을까? 자, 옛날의 일제강점기를 지금으로 가지고 와서 표현하는 거죠. 이게 문학가정법이에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그냥 이 두 개 섞기만 하면 돼요. 자, 가정법 이게 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냥 뭐만 하면 돼, 뭐만 할 줄 알면 돼. if절에서 시제만 과거 시제로 다 맞출 수만 있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 뭐 하면 돼? 조동사의 과거 시제만 쓰면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would, could, might. 조동사 과거형이 가정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기출 대표 문항부터 해서 하나씩 쭉 차근차근 볼까요? 자, 그래서 기출 대표 문항에서는 만약 자, 1번과 2번, 3번에 있는 해당 빈칸 부분을 단어를 가지고 변화하거나 추가해서 영작을 해보래요. 자, 그러면 일단 위에를 영작하기 전에 밑에서 한번 개념만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현재 가정법 과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would 들어간 거 보죠. would나 could나 might 쓰면 돼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여기를 과거 완료로 쓰고 여기에다가 조동사 플러스 완료상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혼합은 그냥 뭐예요? 그냥 과거랑 지금을 같이 쓰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랑 과거를 그냥 같이 쓰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각각의 한글 문장을 한번 봅시다. 초신성의 폭발이 일어난다면이죠. 그럼 난다면이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이지. 지금이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가정법과 관련해서 그리고 시제 조동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나는 추가적으로 학습이 더 되고 싶다. 좀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선생님의 리딩 부스터에 있는 문법 개념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하면 되니까 추가적으로 공부가 필요하고 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이라면 이거 옛날이잖아. 그지? 옛날이니까 뭐 하면 돼? 가정법 과거 완료로 얘는 영작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때 그가 왔더라면 지금 볼 수 있을 텐데네. 그러면 이거는 옛날과 지금이 콜라보로 합쳐진 거네. 이런 게 혼합가정법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if절이랑 주절을 우리가 각각 적절하게 영작하기만 하면 되고, 자, 이 밑에 여기 more 개념에 추가적인 개념이 있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쌤, 가정법 미래는 없나요? 자, 가정법 미래라는 말은 참 좀 심오한 얘기이긴 한데요. 지금 제가 문법 수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여기 써 있는 대로만 그냥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should랑 were to는 이게 다 뭐냐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어난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일 만약에 당장 한국전쟁, 즉 6.25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이렇게 우리가 가정할 때 쓰는 게 저게 가정법 미래라고 하고요. 보통 should랑 were to 부정사를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가정할 때, 일을 표현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문장을 한글로 딱 읽었는데 이거 뭔가 지금 일어난 일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네? 그럼 다 were to 내지는 should를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뒤에서 문제를 풀다가 뭐지 싶으면 요 개념 참고해 가면서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위에서 영작해보고 이번 가정법은 개념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죠? 자, 그럼 같이 한번 영작해볼까요? 자, 만약 우리로부터 500광년 이내에서 초신성의 폭발이 일어난다면 이거 필기하실 분은 잠깐 일시정지하고 필기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순식간에 사라질 텐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within 500 light years of us는 이미 영작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로부터 500광년 이내에서 초신성의 폭발이 일어난다면 요즘 핫한 단어인 슈퍼노바네 슈퍼노바 explosion 이거를 if a supernova explosion 하고 자 여기에다가 시제랑 시간 관련이 없어요. 시제는 그냥 일어날지 안 일어나는지 눈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의 구분이야. 자 가정법이니까 요거는 뭐라고 하면 돼? 일어난다면이니까 happen이 아니라 happened라고 하면 되죠. happened within 500 light years of us. we 그리고 조동사는 어떻게 써야 돼요? 과거 시제로 써줘야죠. we would 하고 disappear라고 하면 그냥 끝납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In a second. 그러니까 두 번째, 만약 그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if he 하고 뭐라고 해야 돼? had not이니까 그냥 줄여서 hadn't라고 쓸게요. hadn't helped us라고 하면 그냥 끝나죠. we 도착할 수 없었을 텐데 이것도 wouldn't라고 하면 되고 여기도 완료로 쓰면 되죠. have arrived at the hotel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어렵죠. 자, 가져왔더라면 자, 여기는 옛날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이니까 볼 수 있을 텐데는 가정법 과거로 써야죠. 자, 구분해서 잘 써봅시다. 만약에 그가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왔더라면 if he 옛날이니까 과거 완료 써야죠. if he had brought his ID card from home he can은 뭐로 바꿔야 돼? could로 바꿔야지. 그리고 could 그냥 take만 쓰기만 하면 되죠. 지금이니까 그냥 완료성 없이 써야지.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if절이 있는 사실 저기 영작은 고등학교 1, 2학년 어려운 서술형에서 솔직히 잘 안 나와요. 왜냐면 if절은 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if를 안 쓰는 가정법 표현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뒤에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15인가 16강 정도 가면 좀 배울 거거든요. if를 쓰지 않는 가정법 표현이요. 그게 더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심화적인 표현들을 다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뒤에 여러분들 풀기 전에 좀 도움을 주면 일단 여기 지금 영작을 하셔야 되잖아. 하실 때 제발 한글을 보고 일단 시간을 좀 써. 가설에만 집중했다면이면 한다면이 아니잖아. 아 그럼 이건 옛날 그리고 자 그다음에 발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가 아니잖아. 그럼 이것도 옛날이지. 오케이 그러면은 if절이랑 주절 둘 다 옛날이니까 오케이 이거는 가정법 과거를 쓰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풀어. 안 그러면 일단 헷갈릴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요 꿀팁을 하나 드릴 테니까 맞춰서 영작 연습 꼭 꾸준히 제대로 해보시고요. 가정법은 한국어에서 전혀 없는 그러니까 대응시켜 줄 수 있는 개념조차도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뭐 비슷한 개념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작하는데 당연히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시제를 우리는 계속 시간이랑 일치시켜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무너뜨린 거잖아요. 지금 영어에서 가정법이.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어렵고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스스로 해보려는 노력이 그만큼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심히 꼭 해보시고요. 잔소리는 여기까지 할 테니 꼭 가정법은 여러분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